자, 이번 이그젠플에서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옥사이드 메탈러지라는 개제물, 인크루전을 컨트롤해서 저희가 철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뉴클레이션 사이트로 해서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쪽의 개제물을 계산하는 이그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보시면 까맣게 생긴 것들이 이제 옥사이드 개제물인데요. 이 개제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에스큘라 페라이트 같은 게 이제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에스큘라 페라이트들은 주로 이제 철강에서 강도를 되게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제물 중에서 특히나 망간 옥사이드나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개제물들, 아니면 망간 설파이드가 생기는 개제물들이 이런 효과를 잘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제물을 정확하게 저희가 컨트롤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강에서의 그 성분 조성을 저희가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 조성들을 이제 컨트롤할 때만 저희가 원하는 개제물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런 그 성분들이 사실은 거의 뭐 0.1%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은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정도의 어떤 그 성분을 바꿀 때에 따라서 개제물 조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좋은 인력학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계산들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예전에 포항대 이혜근 교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대 강윤배 교수가 있는 그 팀에서 이제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망간 실리콘을 저희가 둘 다 넣어서 망간 실리콘 탈선을 하면 MnSi 옥사이드가 생기고, 지금 여기 보시면 MnS 슬프가 있으면 MnS가 좀 생기고, 이런 것들에다가 또 타이타늄을 넣으면 이제 개제물이 타이타늄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또 마그네슘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개제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이 개제물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옥사이드 메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에스큘라 페라이트를 발현할 수 있는 뉴클레이션 사이트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성분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야 되는 그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가령 MnSi,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저희가 5개의 원소를 0.1%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단위로 나누기 시작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5성계 정도의 실험을 해야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로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학 계산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개제물들이 어느 정도 조성에서 나온다는 걸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사실은 실험수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학 계산들이 옥사이드 메탈러지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이제 그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그젠플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e에 카본, 망간, 실리콘, 타이타늄,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설프가 있는 이런 강중에 대해서 온도를 낮추면서 어떤 개제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제가 이제 여기다가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Fe가 있고, 카본, 망간, 실리콘, 타이타늄, 옥시전, 설퍼가 각각 이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본이 0.1%, 망간이 1.5%, 실리콘이 0.1%, 타이타늄이 61ppm, 0.0061%, 산소가 100ppm, 그 다음에 설퍼가 70ppm 정도 들어있는 강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넣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FE 양을 모를 때에 자, question 하고 100 이렇게 주시면 이거 전체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FE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을 좀 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계산을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저희가 온도를 액상 영역에서부터 스틸을 온도를 1000도까지 낮추면서 제가 이 산소가 개제물이 만들어지고 옥사이드 개제물로 만들어지고 설프도 설파이드 형태의 어떤 개제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액상 스틸이 고상화되는 과정도 같이 겹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실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틸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개제물을 저희가 보려고 하면 FT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퍼가 들어있는 것도 보려고 하면 설파이드가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설퍼는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크리티컬한 그게 아니라서 저희가 굳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팩트 PS 데이터베이스나 팩트 PS 데이터베이스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치에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팩트 PS 데이터베이스, FT 옥사이드, 그 다음에 FS 스틸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키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닛은 그람, 그 다음에 온도는 셀시어스로 저희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선택을 했는데요. 자, 원래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옥사이드 쪽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다 선택하겠습니다. 셀렉트에 가셔가지고, 셀렉트 올 솔루션이라고 하시면 전체 47개의 솔루션이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퓨어 솔리드도 저희가 가서 다 선택을 하면 됩니다. 퓨어 리퀴드는 왜 선택 안 하냐 하면, 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메탈 엘리먼트들이 액상이 되면 당연히 리퀴드 스틸, 요 리퀴드 얼로이가 되는 게 당연해서 퓨어한 리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퓨어한 옥사이드들도 사실은 저희가 요 아래쪽에 보시면 FT 옥사이드라는 게, 요 슬래그 옥사이드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은 다 만들어지는 거라서 굳이 퓨어 리퀴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제가 선택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뭐 여기에서 어떤 논소가 가스로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거고요. 필요하시면 사실은 가스도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도, 그 다음에 스페이스 1600도, 스페이스 10도, 1000도부터 1600도까지 에브리 10도당 제가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노멀 대신에, 노멀을 하면 에브리 10도마다 그냥 계산을 하는 거고, 저희가 노멀 플러스 트랜지션을 하면 각 10도마다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트랜지션이 있으면 그 정확한 트랜지션 온도도 같이 계산해 주기 위해서 노멀 플러스 트랜지션으로 넣어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계산을 누르면요. 계산량이 이제 그래도 61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복잡한 걸 다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결과를 금방, 그래도 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000도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99.95g의 FC가 있고, FC 안에 성분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FEC가 FC의 성분으로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요 성분들은 FEC, 뭐 MNC, SIC, TIC,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모델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FC에 나는 성분이랑 내가 실험에서 나온 FC 성분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시스템 컴포넌트의 각각의 엘리먼트로 나온 이 값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e 망간 타이타늄 설퍼가 가령 보시면 매스 프랙션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매스 프랙션으로 FE가 0.98325 그러니까 98.325%가 되고요. 망간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47%, 그 다음에 타이타늄이 11-8성이니까 거의 0이네요. 그렇죠? 설퍼가 또 11-7성, 그러니까 0.2% 정도, 0.2 ppm 정도 되는 거고, 실리콘이 자 974 ppm, 뭐 옥시전 뭐 이런 것들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ES라고 하는 큐빅 형태의 MES라고 하는 이 정도의 1.89 곱하기 10-2성g에 해당하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MNS인 개념으로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시면 일미나이트가 생기고요. 일미나이트가 이 정도 생기는데 일미나이트는 보신 것처럼 MnTiO3가 메인인 일미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로도나이트도 생기네요. 그렇죠? 로도나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MnSiO3가 메인인 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다 생긴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저희가 트랜지션이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도 보고 싶으면 쇼 페이지에 가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저희가 가령 1600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600도에서는 99.989가 액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액상 슬래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액상 슬래그가 아니라 액상의 옥사이드 계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조성을 메인으로 가지는
액상 계제물이 생기는 것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결과를 이제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가셔가지고요. 플롯에 가서 플롯 리절트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지금 계산된 60 몇 개의, 71개의 계산 결과를 저희가 다 종합을 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그럼 축을 설정해야 되죠. 축을. 자, Y축은 그램.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0에서 100g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사실 이 g이라는 게 weight percent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은 온도.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축을 세팅해 줍니다. OK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모든 안정한 사항들을 저희가 다 선택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셀렉트에 가서 뭐의 그램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시면 뭐 각종 상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가서 셀렉트에 가셔가지고요. All Stable Page 지금 보이시나요? 셀렉트의 All Stable Page라는 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팩세이지가 0보다 많은 양을 가지는 모든 상들을 결정해 줍니다. 그럼 토탈 14개의 상이 선택됐습니다. 그럼 OK를 하고 제가 플러스를 누르면 자, 이 14개를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조금만 더 작게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X축이 온도고요. 셀시어스입니다. Y축이 페이지 g이니까 페이지 퍼센티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 클릭을 하시면 요 위에 보시면 이게 BCC 페이지의 양이고요. 이건 액상의 양이고 여기는 고상의 양, FC의 양입니다. 그래서 액상 금속이 스틸이 있다가 이 온도가 되면 자, 제일 처음으로 BCC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거의 BCC상이 거의 뭐 한 90% 이상 생기고 제일 마지막으로 BCC상이 없어지면서 FCC상이 다시 생기는 일종의 이런 형태의 그 상변태가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궁금한 그런 게재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외부 프레임의 외부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두 번 해주시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상축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도는 그대로 두고 Y축을 g을 0.06g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해주고 인크리멘트를 0.01 그다음에 레이블도 0.01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플러스를 한번 다시 해보죠.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T, Add Label이라는 걸 누르면 자 이게 슬래그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슬래그 그다음에 여기도 레이블 이거는 MSC MSC가 아까 MNS 계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일미나이트라는 아까 MNTiO3가 메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드브루카이트 이것도 이제 MNTI가 있는 수드브루카이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MNC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일미나이트 요 일미나이트가 요 일미나이트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로도나이트 아까 MnSiO3가 이제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제물들이 온도에 따라서 변해가는 양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실은 이 슬래그의 조성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슬래그의 그런 컴포넌트 웨이트 퍼센트를 저희가 플롯하고 X축을 온도로 플롯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틸이 연구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계제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한번 다 본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FELQ라는 FT Miscellaneou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FELQ라는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저희가 FS 스틸에 있는 리퀴드 사실은 스틸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캐스팅할 때, 그 응고가 일어날 때 정확하게 몇 도에서 응고가 시작돼서 응고가 끝나는지까지도 동시에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제 스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시면 사실은 스틸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FELQ를 사용해서도 사실은 요 초기에 어떤 응고 형성에 계제물이 생기는 현상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좀 글자들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더블 클릭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더블 클릭을 안 되네.
이게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글자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all 레이블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레이블에 나와 있는 폰트 사이즈를 한 번에 저희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pply 하면 한 번에 다 글자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걸 뭐 세이브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EMF나 WM 프로파일로 저희가 바꾸면 저희가 훨씬 더 유용하게 파워포인트 같은 데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저희가 성분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계산들을 다 해보면 어떤 성들이 중간중간에 게재물들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지, 성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생성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실험량을 줄이면서 저희가 옥사이드 메탈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